안녕하세요. 역곡 1동, 역곡 2동, 원미 1동, 춘희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수고 많으신 거 알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다만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팀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바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도당동 장미공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미공원을 하루에 수십 번씩 올라가신 공원관리과 관리 2팀의 김상호 팀장님과 그리고 춘희 사거리 운항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그 신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고생하신 교통사업과 교통시설팀의 김청기 팀장님 두 분께 진짜 고생 많으시고 이런 분들에게 좀 우리 서로가 좀 수고한다고 등도 두들겨주고 그럴 수 있는 그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시티 하면은 저희가 가장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공교롭게도 킥보드입니다. 그런데 그 킥보드에 안전에 관한 우려가 너무나 깊다 나머지 이제는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데 저게 11월 12일 밤 9시 10분경에 춘희동 해린교회 앞에 있는 맞은편 춘희동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한 4대 차가 오고 했는데 구급차도 오고요. 근데 그날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차와 킥보드가 그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저 주변으로 찍지 못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미경찰서의 자료에 확인을 해보니 지난해부터 해서 대여섯 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 사건이었던 것이 지금은 2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도 중상 그 이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 기술이 들어와서 스마트 시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똑똑한 도시가 만들어지기에 앞서 안전한 도시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저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450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업체 800대 정도가 나와서 최대 800대 정도가 나와서 1000대 이상이 우리 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활보하고 다니는 정동 킥보드를 보면 이제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 시의 부천시에 150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150대를 추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요. 그리고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를 지적하니 안전한 킥보드 주차 유도를 위한 최초로 킥보드 거치대를 도입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안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이미 뚫려 있습니다. 그 뚫린 안전이 정확하게 답보될 때까지 저는 전동 킥보드를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그 자체도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먼저 챙기고 스마트 시티가 마치 킥보드라고 한 건 제가 사실은 과도하게 이야기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야기한 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를 낸 것이고 정말로 똑똑한 도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안전한 도시에서 먼저 도시의 안전이 기본 인프라를 구성된 다음에 전동 킥보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선후를 분명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견이나 정책이 실현될 때 우리의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 질문을 한 8건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5건이 사실은 한 질문입니다. 광역동, 상동 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수소충전소, 소각장, 원미도시재생 혁신지구 이 5가지가 한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한 개의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시민과 소통했느냐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추진될 때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민은 없는데 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추진된 나중에 그때서야 불 끄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시민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는 그렇다 칩시다. 광역동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급박한 시기,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존중한다 치더라도 상동 영상문화단지도 나중에서야 시민공청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수서총전소는 전혀 시민에게 공감도 가지 않는 곳에 이미 설치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소각장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고점자원님께서 시정 질문해 주셨는데 그 원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의 동 부천동의 옛날 원미구청 자리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국토부로부터 선정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 의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시민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없었다라는 게 시민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온 모든 서류들이 시민은 먼저 배제하고 우리가 좋은 계획들을 아무리 세워도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의 아주 친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우리가 핫 이슈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된 영상 사진 자료 하나 해주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송영길 인천 국회의원이신 송영길 의원님의 지난 총선 공보물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동양동, 규련동, 소각장 백지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인천 것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안 보이시니까 몇 가지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고도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소각장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이어야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양동, 규련동은 고도 제한 구역이라서 굴뚝 높이가 57m를 넘을 수 없습니다. 57m 굴뚝으로는 소각장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49m입니다. 이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100m 이상이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송영길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오염에 널브러진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님은 이렇게 백지화를 외치시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의지인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시장이 없나요? 국회의원이 없나요? 우리 시를 생각해 주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있다면 소각장의 광역동을 추진하기 앞서 먼저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더 환경오염을 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지 그것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시가 오면 인천시와 함께 광역화를 하면 우리에게 120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합니다. 매우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인천이 시설비와 이용비를 우리에게 되는 부분은 그야말로 함께 쓴다면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왜 인천시가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데 시설비를 대고 이용료를 내는 것을 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우리에게 그 외에 무엇을 함께 내줄 수 있는지 인천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부평화장장은 우리는 관외 주민으로서 100만 원을 내고 있고 인천 시민은 30만 원 이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가 7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천시로부터는 어떤 것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용할 때 시설비와 이용비를 충당하는 것을 계속 고려하거나 우리를 설득하지 말고 인천시가 그 외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적어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야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 시민 의견 청취 후 정책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않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인천시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행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비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원미혁신지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원미동 원미구청에는 지금 부천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양귀자 선생님의 그런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도시 그 재생 그 설명을 들을 때 전혀 그 주변의 주민들을 고려하거나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중에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주민들이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원미동 양기자 선생님 하면 마치 못 사는 동네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감 있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을 재개발하는데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줄 수 있는지 그 근원지로 다시 옮겨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원미동 주민들이 물어왔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유산들 아주 바람직한 유산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 질문 중에 서면 질문은 지난주에 권유경 의원과 함께 도당 중학교 학생들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아이들이 북부도서관 족구장에 아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른들만이 아닌 아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족구장들을 등등 4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성의 있는 답변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은 마칩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로 어디 암실에서 밀실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꾸 의구심을 낳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주 돌파하고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의 기전은 시민들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